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드디어 베리티 오디오의 신제품인 오델로라는 스피커와 라큼이라는 스피커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론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쁜 마음이고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꾸준히 보셨던 분이라면 베리티 오디오에 관련된 제가 소개를 하는 영상을 좀 보셨을 겁니다. 그나마 좀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으로는 레오노레라는 제품을 먼저 제가 극찬을 하면서 베리티 오디오에 대한 소개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제품이 파르지8 애니버서리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 상위 기종으로는 아마디스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쪽에서 주최를 했었던 오디오 엑스포 코엑스 오디오 박람회에서는 사라스트로 S라는 거의 최상위 기종에 해당하는 제품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현장에서도 반응이 좋았던 걸로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리티 오디오라는 스피커가 거의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다른 메이저 스피커 브랜드에 비해서는 대중성이 좀 떨어지죠. 사실 그나마 대중적이면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스피커 브랜드라고 하면은 당연히 포칼, B&W, 다이노디오 이런 세 가지 브랜드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포칼, B&W, 다이노디오에 비해서는 브랜드 네임밸류는 떨어져요. 당연히. 그렇지만은 제가 과거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포칼, B&W, 다이노디오가 궁금하시면은 그거 먼저 써보고 오시라. 그거 먼저 써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제품이 좀 재밌게 보인다. 좀 신비스럽게 보인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음악성이 다른 거죠. 추구하는 음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칼, B&W, 다이노디오도 훌륭한 스피커예요. 이게 나쁘다, 어떤 게 더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포칼, B&W, 다이노디오 써보고 나서 이 제품을 들어보면은 다르게 느껴진다. 다른 매력이 느껴진다. 거기에서 뭔가 호감을 갖게 되는 그런 류의 스피커가 바로 베리티 오디오입니다. 여기 오델로를 보시면은 디자인 자체는 이제 마감 색상이 다르다 뿐이지 근본적인 디자인 자체는 레오노르라든지 파르지8하고 거의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이 약간 다를 뿐이죠. 파르지8은 타원형으로 이제 모든 모서리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깎아놓은 게 고급스러움이 있는 거고, 심지어 크기도 이 오델로라는 신제품이 더 커요. 근데 가격은 더 쌉니다. 레오노르의 직계 후속 기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레오노르보다 사이즈가 약간 더 커지면서 뒤에 우퍼 유닛이 레오노르 같은 경우는 아마 6.8인치가 두 발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7.2인치인가, 그러니까 우퍼 유닛의 사이즈가 더 커졌어요. 개수는 두 개로 동일하면서. 그리고 구동은 쉬워지면서 밑에 받침 같은 경우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상품성이 좋아진 거죠. 네, 다만 어느 오디오 평론가도 단종이 된 구형이 더 좋습니다, 신형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베리티 오디오스러운 음악성 자체는 레오노르가 좀 더 좋았지 않느냐. 감성적인 느낌의 사운드는 레오노르하고 파르지8이 더 나은 거예요. 다만 구동이 어려워요. 똑같이 생겼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레오노르하고 파르지8의 단점을 제가 과거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음이 그렇게 잘 나오는 스피커는 아니다. 근데 저음이 근본적으로 잘 나오는 스피커가 아닌데 저음이 근본적으로 잘 나오면서 깊이 있게 나오게끔 앰프 매칭을 해줘야 좋은 음질이 나와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앰프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이 오델로라는 스피커는 구동이 쉬우면서 오히려 사이즈도 미묘하게 약간 커졌고 우퍼 유닛도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저음의 에너지감이 레오노르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더 잘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쉬운 사운드를 훨씬 더 쉽게 내줘요. 훨씬 더 대중적인 느낌으로. 그러니까 상품성이 훨씬 더 뛰어난 거죠. 근데 물론 이 오델로라는 스피커도 그다지 싸진 않습니다. 해외 가격이 현재 미국 가격이 22,000달러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1:1 환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소비자 가격은 한 2,700만 원?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지 싸진 않아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독특하게 생긴 이 스피커는 도대체 뭐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베리티 오디오적인 사운드를 내주는 게 맞으면서도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뛰어난,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올라운드적이면서도 가장 쉽게 좋은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다양한 나이대에게 호평을 들을 수 있는 대표적인 얼굴 마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는 뒤에 우퍼가 2개도 아니고 무려 3개예요. 우퍼가 3개예요.
우퍼 유닛은 3개가 달려있는데 우퍼 유닛이 2개 붙어 있거나 우퍼 유닛이 1개 붙어 있는 파르지팔보다 가격이 얘가 훨씬 더 저렴해요. 지금 우퍼 유닛 같은 경우에는 미드레인지 같은 경우는 우퍼 유닛하고 동일한 브랜드의 SB 어쿠스틱에서 나온 종이 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이가 소리가 소프트하고요. 절대로 자극적이거나 피곤한 소리를 절대 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충분히 투명하고 지극히 섬세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기쁘게 생각했던 포인트가 그런 점들이에요. 지금 이 라크미라는 스피커는 이 상위 기종들에 비해서 가격이 더 합리적이면서도 우퍼 유닛은 오히려 3개가 붙어 있어서 3개를 장착을 하고 있어서 중저음을 내는 에너지감이라든지 공간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풍부함이라든지 깊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오델로보다 더 낫습니다. 오델로보다 더 나아요. 이 라크미라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마름모꼴로 생긴 상위 기종에 비해서 하단부 디자인을 좀 더 단조롭게 만든 거죠. 그냥 하단부 디자인 자체는 그냥 네모 반듯반듯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저음을 좀 더 강조를 시킨 겁니다. 저음을 좀 더 강조를 시켰기 때문에 중고음의 디테일 자체는 당연히 상위 기종이 더 좋아요. 당연히 오델로라든지 파르지팔이 더 좋습니다. 중고음을 어떻게 더 깨끗하게 내느냐, 중고음의 그 이미지 포커싱을 얼마만큼 더 절묘하면서도 더 분명하게 재생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상위 기종이 더 좋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소리를 더 풍부하게 재생을 하면서 앰프를 좀 약하게 사용하더라도 소리의 풍부함 느낌, 소리의 에너지감, 소리의 깊이감, 이런 느낌은 라크미가 더 쉽게 더 잘 나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음의 선명도, 중고음의 포커싱, 이런 거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연배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시면서 음악을 좀 풍부한 뉘앙스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오델로보다도 이 라크미라는 스피커가 더 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받침대도 보세요. 받침대도 얼마나 이거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이즈도 좋고, 디자인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 전면 패널로 되어 있는데 나무 마감으로 되어 있는 사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생겼습니까? 고급스러우면서도.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독특하죠. 레오노레가 단종된 지가 한참 되었고, 그 자리를, 그 가격대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었고, 비슷한 제품을 사려고 하더라도 파르지팔 애니버서리라는 모델이 있는데 파르지팔 애니버서리가 해외에서 가격이 한 3만 불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가격이 4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대체하기에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 나온 겁니다. 거의 디자인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그런 감성적인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들이 레오노레나 파르지팔하고 거의 동일하면서 가격은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고 구동은 더 쉽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디자인으로 새롭게 이렇게 나온 이 라크미라는 스피커는 베리티 오디오에 원래는 없었던 디자인 느낌의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원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었던 이런 삼각형 디자인의 스피커들이 구동하기가 힘들 뿐더러 중저음이 깊이 있게 이렇게 뚝 떨어진다든지, 엄청난 에너지감이라든지 풍부한 느낌의 에너지감이 이렇게 일렁이듯이 우렁차게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런 맛이 좀 쉽게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클래식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재즈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사용을 했을 때, 앰프를 좀 약하게 썼을 때에는 좀 뭔가 공간감이라든지 이런 풍부한 맛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결을 한, 굉장히 효과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가격은 더 오히려 저렴하게 나온, 그러니까 이 제품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쟁력이 뛰어나고 독특한 제품인 거예요. 그런데 저음이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해서 중고음이 답답할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중고음이 전혀 답답하게 재생되진 않아요. 제가 종종 리뷰를 하면서 오가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오가닉 발음 맞습니까? 오가닉이라는 게 뭐 유기체,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는 비료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 오가닉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질을 들어봐도 이게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거는 그냥 오디오에서 나오는 음질이네. 아무리 이게 오디오적인 쾌감이 짜릿하고 강력하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는 오가닉하지가 않고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오디오로 만들어진 음질이구나, 그런 게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베리티 오디오로 소리를 딱 트는 순간 전혀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 오가닉한 느낌이 그대로 느껴져요. 저도 이제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서울은 회색빛 도시죠. 그리고 콘크리트 도시고, 그리고 자동차의 도시고, 빌딩의 도시고, 여기에서 이제 살다 보면 뭔가가 좀 팍팍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종 이제 강원도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인천에 있는 섬이라든지 이런 데들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여행을 가면은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데로 가요.
가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바다 풍경을 보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있는 그대로의 먼 발치에 있는 산의 풍경을 보는 게 좋고요. 거기에서 산책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바람이 이렇게 샥 불었는데 저 먼 곳에서 바람 때문에 가지들이 이렇게 싹 스치면서 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힐링이 돼요. 바다에 가면 파도 소리 있지 않습니까? 푹 하면서 이제 파도 소리 나지 않습니까? 자연 공간에 가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힐링이 돼요. 저한테는. 굉장히 그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 오디오로 그런 소리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오디오로는요, 하이엔드 오디오일수록 그런 소리가 잘 안 나요. 하이엔드 오디오 음질 좋죠. 하이엔드 오디오 음질 좋다는 거 인정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결국은 오디오적인 사운드예요. 오디오적인 사운드. 원음보다도 더 오디오적인 사운드예요. 근데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왜 젊은 오디오 마니아들하고 취향이 달라지느냐, 음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느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음악도 훨씬 더 오랜 세월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 우리나라에서 많이 썼잖아요. 내가 너보다 먹은 공깃밥 수가 뭐 어쩌고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음악을 들어온 세월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생활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음악을 통해서, 음악 감상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자 하는 그 감정이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이가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세밀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음악의 음질이나 음색이 어떤 것이냐? 내추럴해야 돼요. 내추럴해야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오건이 간 거예요. 오디오적으로 더 선명하냐, 저음이 더 단단하냐, 그게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악이 강력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저 아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디오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음악을 많이 들으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악이 강력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다, 바로 이거야. 역시 저분은 나보다 음악을 더 많이 아신다. 근데 그분들께서 베리티 오디오 음질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악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원리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신비스럽기까지도 하다. 왜 그럴까? 저음을 뒤로 재생을 하잖아요. 베리티 오디오는 우퍼 유닛이 뒤에 있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장점이 굉장히 신비로워요. 신비롭다는 표현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중저음은 뒷벽을 반사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뒷벽에서 반사가 되어서 좌우로 이렇게 쫙 펼쳐지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어지면서 훨씬 더 공간감이 넓게 이렇게 우아하면서도 기품 있게 그윽하게 쫙 이렇게 청자를 감싸는 저음을 재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스피커의 크기에 비해서 훨씬 더 웅장하고 넓은 저음을 재생을 하게 됩니다. 연배가 좀 있으신 우리 선배님들, 저음이 정확한 게 듣기 좋으시던가요? 저음은 정확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저음이 정확해야 되는 장르는 따로 있죠. 뭐 댄스 음악이라든지 힙합 음악이라든지 그 단단하게 저음을 쳐줘야 되는 음악들. 근데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 저음이 단단하고 스피드한 게 과연 정확한 걸까요? 저음에 오히려 약간의 착색이 있을수록 더 감미로워지고 더 그윽해지고 더 품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착색이 있는 게 꼭 나쁜 게 아니고요. 저음이 살짝 덜 정확한 게 꼭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스튜디오 모니터 스피커 갖다 놓고 이거 들어보세요 하면은 그 모니터적인 사운드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안 좋아요. 너무 그냥 무색무취의 심심한 사운드가 되는 거예요. 착색이 오히려 그 스튜디오 모니터 스피커에서 착색이 더 있는 사운드가 더 그윽하고 감미롭게 들리는 겁니다. 스튜디오 모니터적인 사운드 재미없어요. 그건 무색무취예요. 이건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소리가 선명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중음이 먼저 전달이 됐기 때문에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다. 저음이 먼저 전달이 되면 답답해 느껴지는 거다. 근데 베리티 오디오는 뭐다? 저음이 들이대기 이전에 전달하고자 하는, 동일한 타이밍 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음악의 정보를 담고 있는 중고음을 먼저 전달을 해주는 거죠. 저음은 뒤로 나중에 전달을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프 유닛이 앞에 붙어있는 스피커들하고 판이하게 다른 중고음의 섬세함을 재생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더 선명하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오가닉하고 내추럴한 사운드를 재생합니다. 이런 게 내추럴한 거구나. 그런 게 그냥 느껴져 버려요. 얘네들 보시면요, 앞에 재질을 한번 보세요. 구형 같은 경우는 패브릭을 붙여놨었는데 지금은 합성 수지가 플라스틱이죠. 합성 재질.
예? 근데 이제 이 플라스틱이 그냥 싸구려 플라스틱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중고음이 가장 먼저 반사가 이루어지는 지점이 이 전면 패널이거든요. 전면 패널의 재질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중고음의 질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 전면 패널이 공진을 더 일으켜요, 얘네들은. 다른 스피커들은요, 공진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술이 있는 거예요. 공진을 더 일으켜요. 미국의 다른 하이엔드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억제를 하죠. 그래가지고 단단한 사운드를 만들죠. 정교하고 명징하고 단단한 사운드를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구동이 어려워.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중고음을 상당히 산뜻하면서도 산란을 풍부하게 시키면서 하모니커를 풍부하게 만드는 거는 너무 쉬워요. 진동을 더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진동이 어떻게 진동을 산란을 시켜야 내추럴하고 더 듣기 좋은 산뜻한 사운드가 된다라는 그 이론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작사에서는 전면 패널에서 전면 배풀에서 진동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다 쇠 붙여놓고 알루미늄 붙여놓고 그러고 있는데 얘네들은 진동을 더 일으키는 재질을 붙여놓은 거예요. 진동을 더 일으키는 재질을 붙여놨는데 음질이 더 좋아.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오디오 시스템을 쓰셨던 분들이 이 베리티 오디오의 사운드를 들어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추럴할 수가 있지? 이거는 완전히 음악성 있는 사운드를 내는 개념 자체가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느낌이야. 그렇게 평가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흥미로운 거고 내가 약간 모험심이 발동이 되어가지고 이 베리티 오디오라는 스피커를 샀을 때의 기쁨을 그런 데서 느끼는 겁니다. 음악 애호가들은요. 소리가 정확한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리가 음악적이면서 매력적인 게 중요한 것이지 정확한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소리가 정확한 게 중요한 것은 음악을 제작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스튜디오 모니터 스피커를 쓰시는 거죠. 근데 정말로 음악을 내가 들어서 내가 정말로 그냥 음질의 변화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통해서 그 음악이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적인 깊이와 매력 그런 거를 누리고 싶다면은 정확한 거에 그다지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교한 것, 단단한 것, 파워, 강력한 것 그런 거에 별로 집착하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산속에 들어갔는데 산속의 새소리라든지 산속에 들어갔는데 나무가 바람에 이렇게 흩날리는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라는 게 통제와 강력함으로 만들어지는 사운드가 아니잖아요. 그런 하모니커라고 섬세한 사운드 그러면서 소리의 산란이 이렇게 풍부한 사운드 그런 사운드를 만드는 원리 자체를 정말 기가 막히게 신비하게 잘 알고 있는 스피커 제작사가 바로 베리티 오디오라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다, 나쁘다, 어떤 스피커 브랜드보다 더 좋으니까 무조건 이걸 선택해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분명히 뭔가 다른 매력적인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사실 오디오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베리티 오디오라는 브랜드 자체가 다소 생소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제가 과거에 레오노라라는 스피커를 들고 나와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뭔가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에게 화제를 일으킨 거는 맞죠. 이 베리티 오디오라는 스피커 자체가 꽤 비싼 스피커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제가 이 스피커들을 보고 뭐 가성비가 좋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비싸더라도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저는 이 라크미라는 스피커 자체는 가성비가 좋을 수 있다. 특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아날로그적인 사운드를 좋아하시고 감미롭고 감성적인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스피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 디자인이죠. 오리지널 디자인이죠. 레오노르라든지 파리지파리라든지 아마디스라든지 그런 디자인을 좋아하셨던 분들 그런 스타일의 사운드를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가성비 좋은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으로서 이 오델로라는 스피커가 또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디오 평론가들은 다들 그런 마인드들이 좀 있어요. 이미 평범하게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제품이나 브랜드를 소개하기보다는 나만이 좀 더 핵심적으로 내가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해서 이렇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 아이템을 내가 먼저 소개를 하고 싶다. 내가 좀 더 주도적으로 어필을 하고 싶다. 그런 욕심 같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베리티 오디오가 저한테는 이제 그런 존재인 거죠. 근데 당연히 어필을 해서 공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제품을 가지고 어필을 해달라고 하진 않겠죠. 제 나름대로는 흔한 대중적인 것과 뭔가 다르면서 충분히 이 제품은 매력이 충분하다. 굉장히 고가 제품들을 많이 써보신 분들 입장에서도 이 제품을 다시 접해보더라도 이 제품에서 다시 또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베리티 오디오를 추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공감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베리티 오디오가 훨씬 더 비싼 제품 위주로만 유통이 됐었는데 이렇게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들이 이렇게 출시가 된 점도 굉장히 반갑게 생각이 됩니다. 꼭 여러분들께서 뭔가 음악적인 매력, 뭔가 관능적인 매력, 내추럴하면서 섬세한 사운드의 매력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면은 베리티 오디오의 신제품들 한번 꼭 청험을 해보시길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